읽어주는 작가 다정한 문학 시간에는 해외 문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책장에서 오래된 책을 한 권 찾아냈습니다. 바다와 사막을 지나 하는 앙리 미숑의 시집입니다. 앙리 미숑은 로트레아몽이나 랭보 등 초현실주의자들의 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을 달리한 스승이지만 로트레아몽과의 관계는 이렇게 기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트레아몽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야 할 정도로 그는 내가 존재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만큼 로트레아몽을 추앙했고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겠죠. 그의 시적 경향, 시적 세계를 자신의 전범으로 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반격. 커다란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꺼져 들어간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꺼져 들었다. 그들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아직도 짓거리고 있으니 도시에 담벼락에 붙어있도록 운명 지워진 자들은 쓰레기에서 양분을 취한다. 그들은 이런 음식물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에겐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기억의 밑바닥에 있는 하늘, 찌꺼기,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를 빛의 찌꺼기. 사람들은 붕대를 기다린다. 붕대의 도착은 지연되고 있다. 때가 두꺼워진다. 그때 기계를, 다른 기계를, 또 다른 기계들을 사람들은 찾아내리라. 머리는 조형적으로 남아있다. 파도들이 지나간다. 차가운, 무서운, 또한 무기력한, 고분고분하지 않은 조건 없는 항의의 파도들 어느 기슭에 가닿기 위한 것인가? 더 낮은 몸뚱이의 웅덩이에서 찾을 것. 변소가 신성했던 시절 눈길은 더 이상 같은 부분을 보지 않고 같은 전체를 보지도 않는다. 골짜기 물 혹은 벽의 뒷면, 그리스도는 대면에 저항하지 않았다. 마을 위에서 눈은 거치지 않는다. 아침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새장이 격렬하게 흔들린다. 언제나 새장이. 수가 증가한다. 한결같이 달걀, 피라미드처럼 쌓인 달걀이 필요한 가정, 달걀이 필요한 가난, 끝없는 연쇄, 욕망에서 비롯하는 크랭크, 이 세상 어디에선가 제공되는 그 숱한 난소들이요, 수천 수만 사람들의 운명, 나타나고 또 나타나 어디에서나 눈에 띄인다. 사람들은 그걸 뒤쫓는다. 모두가 모두에 의해 상처를 입고 집단으로 수용소에서 듣는다. 또 듣는다. 들어야 한다. 사건들을 알아야 한다. 홀로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진흙 세례를 당한다. 사람들은 거기 있다. 사라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곳에 아직 며칠 더. 바퀴 달린 엔진 언저리가 돌아간다. 울긋불긋한 누더기 차림을 하고 안장에 올라탄 마지막 사람들이 아직 몇 바퀴 더 돈다. 그는 거기서 떨어진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이상 다시 보지 않는다. 남아있다. 엄청나게 남아있다.
새 사람들이 온다. 새로운 동료, 새로운 설명, 새로운 주문. 소리를 지르며 그들은 매달린다. 그들은 매달린다. 모두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테라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갓 읽을 줄 알게 되자마자 벌써 황제다. 황제들의 떼거리. 재앙의 전날 소멸에 앞서 있는 설비. 이젠 멍에 지워진 문명에서는 갈매기와 사슴이 같은 멍에에 묶여있다. 사람이 숨쉬는 우물은 깊다. 바다처럼 깊다. 양이 우세해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줄을 잡아당기기 좋아한다. 기호의 울타리는 명칭의 울타리와 명령의 울타리를 포괄한다. 수학의 보편성이 측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점점 더 생각할 수 없는 것, 터무니없는 것, 무한정선에 쥐일 수 없는 것을 찾고 마주치는 사람들. 이제 피난처라고는 없다. 무절제하게 활동하는 종족, 무절제하게 증가하는 종족은 모두 끊길 것이다. 숨이 막힌다. 사방의 바람에 온통 열려있는 곳이라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숨이 막힌다. 나타남, 사람으로 도처에 나타남. 그 소리, 신경의 육식성. 도처에서, 수천리 먼 곳에서 그들의 음성이 울리고 짓누르며 되돌아와 가장 구석진 방들에까지도 끊임없이 뚫고 들어간다. 물러남.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에게로 사람다움이 벼랑간 방향을 바꾼 은둔에서 자신으로 되돌아온 의로운 자가 다시 합류한다. 그는 바란다. 그는 그들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 역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조롱하면서 그가 달리 어찌하겠는가. 초현실주의는 사실 리얼리즘에 반대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현실이란 말은 현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낱말이니까요. 그래서 현실을 근거로 한다기보다 현실 자체가 어찌 보면 이성적이고 의식적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많은 예술가들, 작가들이 인간의 심리, 근저에 있는 그 무의식을 다룬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중년 이후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곤충 표범 같기도 하고 부적 같기도 하고 또 활자 같기도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어떤 경향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코메티도 그렇지만 뼈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앙리미쇼도 다른 양식의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깎아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뼈만 남은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고 할 때 사실주의나 낭만주의에서 외치던 그런 거를 떠나서 원형질적인 무의식을 추구한다고 보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쇼는 남미, 터키, 중미, 중국, 일본 등을 폭넓게 여행을 함으로써 여행을 하는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리학적인 여행을 하는 목표도 어떤 리얼리즘 현상을 또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던 것을 자신의 내부 심리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
자신의 마음속의 여행을 또 즐겼고 그걸 의도적으로 표현을 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다니기 위해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시인의 세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만드는 이런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신 쪽으로 침잠하여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내부에 들끓는 과학자가 현미경을 통해서 무한한 세계를 발견하듯이 시인도 바깥 세상의 어떤 현상보다는 본질적인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봄으로써 거기에서 미세하고 광활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의 여행 끝에 찾아낸 무의식의 어떤 표출이고, 보면 헌책방에 들리셔서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방문한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옛 음악을 속칭 니나노집이나 이런 데 아마 들렀던 모양입니다. 가요가 뽕짝이었는지 어떤 류였는지는 짐작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기록을 하거나 주석을 단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국의 옛 음악은 비극적이고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을 격정어로 이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앙리미쇼가 들었던 그 음악이 진짜 한국 음악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음악은 본질적으로 무시무시하거나 비극적이다 할 정도로 비극성은 늘 어떤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르의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